처음 화학 저번 시간에 사실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이번 거를 몰랐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제일 첫 단원 화학과 우리 생활과 몰에 관한 것만 간단하잖아. 정확하게 복습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원은 화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단원이에요. 그게 사실 내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통합과 2 때 맨 마지막 파트에서 뭐 나왔는지 기억나죠? 뭐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AI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간단히 읽어볼게요.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그러니까 화학의 화가 될 화자예요. 될 화. 어떤 거 변화,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옷, 핸드폰, 그다음에 뭐 가방 다 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그치?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식이죠, 식. 우리 못 먹으면 죽잖아, 그치? 물 못 먹으면 3일. 뭐지? 밥 못 먹으면 3주였나? 31일이었나? 아무튼 밥을 못 먹으면 죽어 우리는. 그래서 그 식량 부족 문제를 화학으로 해결했대. 한번 읽어볼게.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급격히 발전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안 죽어.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면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량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천연 비료에 의존을 했는데, 천연 비료가 뭐야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화장실에다 어떻게 돼 있어요?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죠. 그냥 이렇게 구멍 좀, 그거 알죠? 구멍 뚫어놓고 그냥 싸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대변을 받아가지고 썩혀가지고 비료로 쓰죠. 근데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대변의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연 비료가 아니라 실제로 비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암모니아 비료예요. 질소 비료. 근데 이 질소 비료를 만들려면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됐어. 근데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 거기 뭐라 써있어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과학자 하버. 이 사람이 공기 중에 질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질소 어디 있어? 과자 먹을 때 질소 포장하잖아요. 그 질소예요.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도 많죠. 수소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NH3를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었대요. 굉장히 대단한 합성 방법이죠. 화학식이 이제 N2랑 NH3 세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N2 더하기 3NH2는 2NH3가 되는 게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비가 공급되고, 그러면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인류가 먹을 식량이 증가하니까 더 안 죽겠죠. 그래서 지금 인류의 전 인간이 80억 명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의약품계.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데, 우리 조선시대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는 다치면 피부에 뭐 발랐어요? 막 된장 바르고 막 그랬죠. 그럼 낫겠어? 그 된장 바르면 피부에? 안 되지. 뭐 발라야 돼? 다치면 마데카소 발라야죠, 그렇죠? 아프면 뭐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 먹어야지. 감기약 먹어야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체하면 뭐 먹어? 소화제 먹죠. 옛날에 체하면 어떻게 했어요? 손 땄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너무 비위생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 같은 합성 의약품을 만들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먼저 아스피린 볼게요. 아스피린은 왜 중요하냐? 아스피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합성 의약품,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실에서 합성해낸 최초의 의약품이 아스피린이에요. 다른 말로는 아세틸살리실산. 거기 화학식 보이죠? 탄소 이렇게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래서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이걸 만들었대요. 해열매침, 우리 아스피린은 많이 먹죠? 해열매침 통제. 두 번째는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이제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는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이렇게 많은 합성 의약품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의약품이 만들어졌대요. 바이러스는 백신, 치료제, 항암제, 흑이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등 이렇게 만들어져서 평균이 연산됐대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다 합성 설명.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 후드티, 내가 입고 있는 셔츠, 맨투맨, 바지, 신발, 양말, 속옷, 패딩 이런 거 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합성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상표 있죠? 상표 한번 봐볼래? 상표 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그 소재가 다 써있거든요. 나는 이 셔츠가 100% 면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폴리에스터라는 게 써있을 거거든요. 아마 있어요? 폴리에스터? 있죠?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뭐 그런 게 다 합성섬유예요. 합성섬유. 옛날에는 면이 어디서 나와요? 목화솜에서 나오죠. 목화솜 옛날에 어떻게 채취했어요? 목화 꽃에서 핀 거 이렇게 따가 채취했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마도 천연섬유고요. 실크, 비단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누에고치에서 나오죠. 누에고치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누에고치 이렇게 쳐가지고 비단 만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천연섬유는 단점이 뭘까요? 대량 생산이 어렵겠죠. 대량 생산이 어려우면 뭐가 안 좋을까요? 많이 못 만들어. 그럼 뭐가 올라갈까? 그치, 가격이 올라가죠. 비단은 얼마나 비싸, 그치? 그래서 옛날에 비단 옷은 누구만 입었어요? 중국 황제들만 입었죠. 얼마나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늘어나서 입을 옷은 많은데 벗고 살 수 없잖아, 옷을, 그치? 입을 옷은 많이 필요한데 소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합성섬유래요. 합성섬유는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으며 대량 생산해. 우리 옷 좀 구긴다고 뭐 못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리미를 피면 되잖아. 그래서 이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해가지고 우리 옷이 크게 증가했다. 한번 볼까요? 나일론은 요즘에 잘 안 입긴 하는데 나일론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합성섬유.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매우 질기고 치출성이 좋고 튼튼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 옷에는 잘 안 입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왜냐면 좀 간지가 안 나거든. 너무 이게 좀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느낌도 안 좋고 좀 간지가 안 나요. 그래서 잘 안 입긴 해. 어디에 쓰냐면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뭐 의류 쓰긴 써요.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이거지. 폴리에스터. 거기 써있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의 다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집 가서 빨래하기 전에 상표 같은 거 다 뒤집어서 보면은 거의 다 폴리에스터예요. 폴리에스터. 왜 좋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우리 그냥 세탁기 돌릴 때 그냥 돌리고 건조기 돌리죠. 그래도 뭐 옷 찢어지니? 안 찢어지죠? 왜 그래? 이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서 그래요. 의류에 수요를 된다. 기능성 섬유. 여러분들 등산 가봤어요? 등산복 입으면 우리 중년 아줌마들이 등산복 많이 입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산복 다 뭘로 만들어요? 고어텍스로 만들죠. 고어텍스가 방수는 됐는데 땀은 배출해줘. 그럼 되게 좋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저희 안 좋게 가면 저기 이제 강원도 최전방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저도 뭐 최전방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면은 막 영하 30도씩 된대요. 나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저는 좀 서울 근처에서 해가지고 좀 좋게 하긴 했는데 그런데 가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군대를 최전방으로 끌려갔어. 그러면 영하 30도에 막 철책 여러분 너네 막 진자산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철책 점검하잖아, 그렇지? 박쥐한테 보면은 그때 얼마나 춥겠어. 30도쯤 가면은 너 얼어 죽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 핫팩만 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뭘 입어?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선물을 입어요. 이걸 입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있다 하면은 최전방하고 각자 얘기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군대는 편하게 가야 되지, 그치? 편하게 가야죠. 후방이나 저희 따뜻한 데로 가야지. 추운 데 가면 안 돼, 얼어 죽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입게 될 거예요. 발에서 입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또 외부 환경의 변화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이런 걸 해서 다양한 히말라야 할 때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섬유가 발생됐다. 다음 금속. 이건 사실 금속 제한을 볼 건데 얘는 좀 쉬워요. 왜냐면 우리 통합학 2에서 나온 산화환원이 그대로 나와요. 산화환원에서 철외제는 나왔죠.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가열한 다음에 순수한 철만 얻어내는 기술이 철의 재련이었죠. 이건 넘어갈게요. 뭐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다음 알루미늄의 재련. 얘는 이제 얘도 똑같아야 돼.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켰다는 말은 산소를 제거했다는 말이죠. 환원이 산소 제거했잖아. 그래서 순수한 알루미늄은 어때? 우리 알루미늄은 어디서 써? 알루미늄의 장점이 뭐예요? 가볍고 튼튼하다죠. 그래서 뭐 자전거 프레임, 그다음에 뭐 조리도구 이런 데 많이 쓰죠. 알루미늄. 캠핑용품 이런 거. 코펠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쓰죠. 다 플라스틱은 많이 쓰죠. 이거 나 플라스틱. 이런 거 플라스틱. 여러분들 핸드폰 플라스틱, 볼펜 플라스틱 많죠. 의자, 우리 의자 이거. 이 의자 이거 뭘로 만들었어? 플라스틱이죠. 썰어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나프타, 화석연료에서 만든 나프타 여기서 만들고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다음 건축재료 개발. 의식주에서 이제 주로 넘어갔어요. 주, 사는 집. 과거에는 어떻게 지었어요? 벽돌집 지었죠. 벽돌집. 아기돼지 삼형제 벽돌집. 어떻게 지었어요? 돌, 나무 이런 걸로 지었는데 좀 힘들죠? 돌 깎기 얼마나 힘들어. 나무는 하긴 쉬운데 안 좋은 게 뭐예요? 좀 불안정하지. 너네 나무 오두막에 살 수 있어요? 평생? 못 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강철, 시멘트, 유리 이런 걸로 지는데요.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딱히 할 게 없어서 다음 장 갑시다. 12쪽. 자, 화학이 현대 기술, 과학기술, 사회화 발전한 사례. 자, 볼게요. 자, 화학은 여기서 쭉 읽어보면 돼요. 그냥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유지, 최신을 넘어왔어. 반도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그치? 우리 맨날 쓰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규소, 점화점 등의 원료를 만든다. 그래서 주성분이 이산화규소, 다이옥사이드, 실리콘인 모래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니? 반도체 원료 만든대요? 모래를 만든대요. 모래를 엄청 높은 온도로 끓인 다음에 그걸 재결정하면 순수한 규소가 나온대. 왜냐하면 끓이면 뭐가 날아가요? 산소가 날아가요. 그럼 SiO2에서 산소가 날아가면 뭐만 남겠어? Si만 남겠죠. 그 Si로 만든 게 반도체예요. 이를 웨이퍼로 만들어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한다. 웨이퍼가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 같은데 반도체 공장 보면은 이렇게 막 우주복 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동그란 판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동그란 판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니? 그 아무튼 그 동그란 판이 있거든요. 그 웨이퍼예요.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 제작에 이용한다. 반도체는 잘 알죠? 우리 이제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이다. 다음 화학전지. 이것도 우리 통합과학 2에서 그 연료전지에서 나왔었어. 화학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로 구성된대. 자, 양극과 음극이 있대. 양극은 뭐예요? 플러스지.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전해질이 있어요. 여기 음극이 있어. 자, 전해질이 뭐죠? 전해질? 우리 그 실험 기억나요?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 놓고 양쪽에 전극 걸어가지고 실 넣은 다음에 어디로 색 변하는지 보는 실험? 우리 되게 많이 했었죠. 거기서 전해질로 넣어줬던 용액이 뭐였죠? KNO3였죠. 기억나요? 질산 N수용액. 내가 이거 중요하다 했죠. 왜? 그 이동할 때 이동하는 이온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였죠. 왜 뭐도 이용했지? 전해질인 KNO3도 이용했지. 아무튼 전해질의 뜻이 뭐냐면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네, 전해질은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 자, 그러면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에서 전하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즉 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화학전지의 원리가 뭐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전기가 흐르는 게 화학전지예요. 어디 쓰는지 봅시다. 리튬이온 배터리 어디 쓰는데? 노트북, 휴대전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간 배터리가 다 리튬이온 배터리. 요즘에는 전기자동차를 쓴대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걸 만들어야겠죠. 다음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그렇죠? 컴퓨터, 여러분들 학교에 쓰는 태블릿 그런 거 다 디스플레이다 쓰죠. 네. 액정 표시장치, LC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이런 데 많이 쓴대요. 자, LCD랑 OLED를 이용하면 얇게 우리 요즘 핸드폰 보면 엄청 얇잖아요. 그리고 TV도 엄청 얇지. 그런 게 다 어떤 거 덕분이야? LCD랑 OLED 덕분이죠. 그리고 OLED는 좋은 게 뭐래?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이 활용하면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를 이거 어디서 써? 어디서 써 이거? 굽어지는 액정 어디 나왔어? 최신에 나온 거 뭐예요 이거? 그치, 갤럭시 폴드 3. 요즘엔 트라이폴드 나왔죠. 3번 접는 거. 그런 거 액정 다 뭘로 만든 거야? 이 OLED로 만든 거야. 폴드나 플립 그런 거는 이걸로 만든 거죠. OLED. 더 밝고 선명하고 가볍대요. 의약품 봅시다. 이거 앞에서 한 거야.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소화합물이죠. 탄소화합물의 뜻이 뭐냐면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탄소가 있어야겠지. 탄소 뭐야? C. 또 H, O, 산소, N 이런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진 탄소화 이런 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약품은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래요. 아까 뭐 나왔어? 아스피린 나왔죠. 아스피린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죠. 육각형 그려주고 여기 이중결합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소 있고 여기 OH 하이드록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소 카보닐기 있고 CO 더블 본드 있고 메틸기 있네요. 자, 탄소, 산소, 수소만 이루어졌죠? 이게 뭐라고? 아스피린이었죠? 이런 게 탄소화합물이에요. 의약품은 다 이런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약품이 나오고요. 뭐 진단키트, 인공장기, 인공관절 이렇게 나왔대요. 다음 신서재 마지막 봅시다. 자,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이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형상격 합금. 이 형상격 합금이 뭐였지?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게 형상격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이야. 내가 이걸 이렇게 구부렸어요. 근데 내가 열을 주면은 다시 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형상격 합금이에요. 이런 거를 화학으로 만들 수 있대요. 이런 거를 사용한다. 네, 터치 스크린, 인공관절, 인공장기 이런 거에 쓴대요. 사실 여기는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학교 시험에서도 약간 개념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약간 헷갈리게 나오겠죠? 한 글자 바꿔내고. 네. 마지막 지속가능한 미래.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려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대요.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왜 줄여야 되죠? 화석연료를 쓰면은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뭐가 안 좋아? 화학도학 초에서 배웠죠? 온실의 효과가 일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뭘 만든대요? 태양전지를 만든대요.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이걸 없애야 되지. 탄소의 포집, 활용, 저장, CCUS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섬유나 건축 자재 등 유용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기 중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대기 중으로 나가면 뭐가 돼? 온실기체가 되죠. 그럼 안 되니까 땅속에 저장할 수도 있대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보존한다. 그거를 뭘로 한다? 화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화학에 대한 오프닝 문제였고 오프닝 내용이었고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 22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자, 먼저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뭐냐면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화학식량에는.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볼게요. 화학식량을 볼 건데 여기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자, 화학 직량이라고 식량이에요, 식량? 직량 아니에요? 자, 화학 식량에는 뜻이 뭐냐면 얘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어예요, 단어. 어떤 모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얘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기 책에 보이듯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 세 개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일단 원자량부터 봐야겠죠. 네, 원자량. 자, 원자량 먼저 볼게요. 원자량은 일단 의미 먼저 볼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원자량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원자량. 자, 원자량은 뭐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자, 탄소 원자 볼게요. 탄소 원자. 탄소 원자가 몇 번인지 알아요? 몇 번이야? 탄소 원자. 수헬, 리베, 붕, 탄 6번이죠.
그러면 양전하게 그 원자핵의 양전하가 몇이라는 소리예요? 6이라는 소리죠. 이거 언제 배웠지? 통합하게 배웠나요? 탄소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몇이에요? 6이죠. 그러면 양전하를 나타내는 입자가 뭐야? 양성자였죠. 원자핵에서.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플러스 6이니까 6개 있다는 소리겠죠? 네.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의 구조를 그려볼게요. 탄소 원자는 그 양전하가 양성자 즉 양성자가 6개 있어요. 자, 우리 통합학에서 배웠듯이 양성자가 있으면 얘가 양성자야. 양성자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기억나요? 양성자 있으면 뭐도 있지? 기억이 나나요? 양성자가 있으면 뭐도 있었는지? 중성자라는 것도 있어요. 중성자. 기억나요? 중성자? 기억나죠?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랑 어땠죠? 보통 같았죠? 다 같진 않아. 다른 것도 있어요. 다 같진 않은데 보통 같아요. 얘는 같아.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6개 있어요. 얘는 중성자야. 그 다음에 자, 이게 원자핵이죠? 이게 원자핵이었어요. 얘가 원자핵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원자핵이에요. 자, 원자핵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얘를 원자핵 이렇게 할게요. 그냥 플러스 U. 자,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이 있으면 뭐도 있어. 우리 뭐도 있어요. 전자도 있죠.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여기 6개 있겠죠. 플러스 6이니까 여기 첫 번째 궤도에 2개 있고 세 번째 궤도에 4개, 두 번째 궤도에 4개 있겠죠. 이게 탄소 원자의 구조예요. 그렇죠? 이거 토학과학 1에서 배웠죠. 자, 근데 우리 토학과학 1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려준 적 있어. 근데 전자는 내가 무게가 무겁다 했을까요? 가볍다 했을까요? 전자는 어떨까? 가벼울 것 같아? 무거울 것 같아? 맞춰볼까요? 전자는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거의 없어. 그냥 무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전자는. 오케이? 얘가 전자인데 무게가 어떻다고? 가벼워. 전자는 무게가 가벼워요. 거의 없어. 그래서 이 탄소 원자요. 이 탄소 원자의 무게를 따질 때 전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무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코끼리의 무게를 잴 거예요.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데 쌀 알이 하나 올렸어. 내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등에 쌀알을 하나 올렸어. 그러면 걔 무게가 달라지니? 그렇다고? 코끼리 무게가 달라져요? 안 달라지지. 왜? 코끼리가 너무 무거운데 쌀알은 너무 가벼우니까 차이가 안 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원자의 무게를 잴 때 전자는 쌀알이에요. 쌀알도 아니야. 거의 먼지 수준. 거의 무게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무게 잴 때는 뭐만 재냐면 원자 핵의 무게만 재요. 자, 원자핵의 무게는 원자핵은 뭐로 이성돼 있죠? 원자핵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그쵸? 자,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무게가 어떨까? 같아요. 얘 무게가 같아. 그러니까 정확히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얼추 같아. 얼추 비슷해. 무게가 비슷해요. 몇으로 비슷하냐? 1로 비슷해요. 1. 대충 1로 비슷해. 무게가 1로 비슷해요. 자, 그럼 봐봐. 탄소 원자에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탄소 원자 양성자 몇 개 있어? 6개 있어요. 다 잘못 썼네. 미안해. 탄소 원자에 양성자 6개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죠?
그러면 총합이 몇 개야? 얘 6, 얘 6이죠. 더해서 몇이에요? 12죠. 이거를 기준으로 한 거야. 이해돼요? 이 탄소 원자의 10이라는 무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탄소 원자의 무게가 정확히 10이나 아니야. 정확히 10이 이거 중요해요. 뭐라고? 탄소 원자의 무게가 10이다? 정확히 아니에요. 실제로 재보면 10보다 조금 더 무거워. 왜냐하면 왜 무겁냐면 얘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중성자는 보통 양성자랑 개수가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탄소 중에 같지 않은 애도 있어요.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같지가 않아. 아무튼 이 양성자 6개랑 중성자 6개를 기준으로 해서 6 더하기 6 해서 12를 기준으로 한 얘를 기준으로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기준으로 했어. 걔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거기 중요해요.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 상대적이라는 값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거를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비교했다는 뜻. 이해돼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어.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내가 상대적이라는 거의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줄게. 자, 상대적. 이거 중요한 상대적인데 상대적이라는 거의 뜻. 상대적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자,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애의 무게가 어떻냐를 기준으로 본 거야. 자, 봐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60kg예요. 60kg. A라는 사람이 60kg예요. B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A야. 30kg예요. C라는 사람은 좀 뚱뚱해. 120kg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60kg, 30kg, 120kg. 얘네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단위가 있죠. 단위가 있으면 절대적인 값이에요. 단위가 있다는 거는 뭐라고? 절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 근데 자, 얘를 내가 A라는 사람의 무게를 1로 놨어.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30kg. 절반이니까 몇? 2분의 1이에요. 소수는 0.5. 얘는 몇이 돼? 2배니까 2가 되죠. 이해돼요 이거? 이 값이 상대적인 값이에요. 자, 얘네는 지금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이 1이라는 거를 새로운 걸로 정했기 때문에 얘는 그거에 몇 배, 뭐 2배, 2분의 1배 이거로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없어. 얘는 단위가 없어.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의 의미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원자량이 뭐냐면 이 탄소 원자 12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를 그냥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거. 이렇게 얘가 탄소인 거 어떻게 보면 원자에서는 아시겠죠? 거의 나왔어. 자, H 원자 그래서 질량수를 보면은 그 기호 한번 볼게요. 질량수. 네. 6이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랑 똑같겠죠? 그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인데 탄소는 보통 중성자수가 6개니까 질량수가 12겠죠. 이게 뭐라고? 원자량이라고. 자, 그래서 원자량을 쓰는 까닭은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지. 얼마나 작겠어?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계산해볼까요? 내가 알려줄까?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질량. 자, 수소 원자 양성자 몇 개예요? 수소 원자 양성자 몇 개요? 한 개죠. 얘 중성자 있어요? 수소 원자 중성자? 없죠. 그럼 양성자 한 개면 무게가 몇이야? 1이지. 자, 얘는 12였죠. 얘는 1이었죠. 몇 분의 몇이야? 12에 12분의 1배죠. 따라서 얘는 12에 12분의 1개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량이 1이에요. 수소 원자는.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해볼까? 자, 탄소 원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였지. 12개씩 다 합해서 무게가. 근데 얘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2에 몇 분의 몇일까? 얘는 12개인데 얘 1개니까 12분의 1이겠죠. 근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몇으로 정했죠? 우리가 12로 정했죠. 그래서 12에 12분의 1을 해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 볼게. 산소 원자 볼게. 산소 원자. 자, 산소 원자는 양성자 몇 개예요? 그치, 8개지. 중성자 몇 개예요? 6개예요. 8개예요. 따라서 얘는 16개네. 그럼 12에서 16개 됐으니까 3분의 4배죠? 곱하기 3분의 4 해서 얘는 원자량이 16이에요. 이렇게 모든 원자를 정한 게 원자량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의 일단 원자량을 왜 쓰냐면 이 수소 원자의 정확한 원자량 값은 그 정확한 무게는 몇이냐면 정확한 값이 1.67 곱하기 10의 24승g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가볍니, 그치? 1.67 곱하기 10의 24승g이래. 이걸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못 재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야, 이게 간단해, 이게 간단해. 위에 게 간단해, 아래 게 간단해. 당연히 아래 거죠. 이거 쓸래, 이거 쓸래. 계산할 때. 이거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이 나오거든요. 수소 1, 질소 14, 나트륨 24, 탄소 12, 산소 16, 염소 35.5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외우라고 했지만 너네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거야. 왜냐면 하도 많이 쓰니까. 네. 이런 거는 하도 많이 써서 안 외워도 외워져요.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수소, 질소, 나트륨, 탄소, 산소는 다 0으로 끝나죠. 사실은 0 아닌데 그냥 대충 0을 한 거예요. 근데 염소를 보면 뭐야? 35.5죠. 갑자기 적어가 됐을까?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반으로 나눠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입자를 어떻게 쪼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응. 왜 적은지 알려줄게. 자, 이거 중요해요. 왜 적은지. CL이 왜 35.5인지. 자, 내가 얘기했듯이 원자의 무게를 측정할 때 전자의 무게는 잰다, 안 잰다? 안 잰다. 그럼 원자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원자 무게 어떻게 된다? 원자 핵만 재죠. 원자 핵의 무게는 뭐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여기서 알지? 자, 그러면 CL이 몇 번이야? 우리 CL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는 CL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35CL이랑 37CL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5CL은 양성자가 17개고 중성자가 18개야. 더하면 몇이에요? 35죠. 그래서 얘는 원자량의 35인 CL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양성자가 당연히 얘는 17개 양성자가 똑같겠지? 모든 원자가. 모든 원자가 아니라 같은 원자는. 양성자가 17개. 근데 얘는 중성자가 몇 개냐면 20개예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몇이야? 37이죠. 다르지? 이런 애가 원래 자연계에는 얘가 더 많아요. 얘가 몇 퍼센트 있냐면 75% 있어요. 얘는 25% 있어. 자,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아.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동위원소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런 뭐라고 한다고?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정리해볼게요. 중요해요.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뭐라고? 양성자는 같아. 근데 중성자가 달라. 이런 게 동위원소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동위원소 중요해 이거. 동위원소 중요해요. 동위원소가 뭐라고?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는 다른 게 동위 원소라고. 아시겠나요? 자, 근데 원래는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35C의 기본이야. 근데 원래는 거기 옆에 보면 알겠지만 동위 원소 보이죠? 평균 원자량 보이죠?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이거야. 자, 12탄소가 기본이겠죠, 당연히. 걔 몇 퍼센트 있대, 작은 게? 98.93%. 되게 많죠? 근데 다른 동위 원소 뭐 있어? 13C 있죠? 걔 몇 퍼센트 있대? 1%밖에 없지, 1%.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좀 많아. 그러면 자, 원래는 동위 원소가 있으면 같은 원소에도 질량이 다르니까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근데 탄소 같은 거는 1%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 하나 많아요. 이해돼요, 이거? 1%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 하나 많아서 그냥 12로 때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자 25%야.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25%? 무시하면 안 되겠지. 너무 많잖아. 3명 중에 아니 4명 중에 1명이면 여러분 반이 20명이면 5명이 이거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무시하면 5명 맞추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 복잡해. 계산하는 거. 봐봐요. 자, 전체가 100%죠. 전체가 100%지. 100 중에 75이가 A인 거지. 그러면 자, 35에 100분의 75니까 얘를 곱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37이니까 100분의 25를 곱해줘요.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이걸 계산했을 때 3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CL의 원자량이 35.5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왜 35.5라고? 동위 원소 때문에. 동위 원소가 뭐라고? 양선자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애들. CL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35탄소 35%, 30탄소 25%. 아시겠나요? 네. 자, 그다음 분자량 가볼게요. 분자량 여기까지. 첫 번째 원자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분자량 가볼게요. 분자량. 근데 분자량은 쉬워. 분자량은 뭐냐면 그냥 원자량 더한 거예요. 자, 봐봐. 분자가 뭐냐면 원자들 더한 거죠. 분자가 원자들 더한 거지. 똑같이 분자량도 원자량 더한 거죠. 첫 번째 산소 O2 산소 몇 개 있어요? O 2개 있죠. O가 2개 있어. 자, 산소 원자량 뭐였어요? 16이었지. 얘는 16 곱하기 2, 즉 32가 O2의 분자량이에요. 끝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갖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그게 분자량이에요. 자, 보자. 물 H2O. 자, 수소 2개랑 산소 1개 있네. 자, 수소 2개. 수소 1개 원자량 몇이었어요? 1이었죠. 1 곱하기 2. 산소 원자량 몇이었어? 16이었죠. 더하면 18. 이게 얘의 원자량이야. 분자량이에요. 마지막 이산화탄소 CO2. 자, 얘는 C 1개, 산소 2개 있는데, 자, 탄소 원자량 몇이었어요? 제일 기본이었지. 12였죠. 12. 얘 몇이었어? 산소 원자량 몇이었어? 16이었죠. 16 곱하기 2 하면 32. 더해서 44. 이게 얘의 분자량이에요. 오케이? 분자량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갖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화학식량이 똑같아요. 갖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하면 돼요. 화학식량 어떻게 한다고? 구성 입자들의 원자량 합. 자, NaCl 봅시다. NaCl. 자, Na 몇이에요? 원자량. 위에 몇이었어? 원자량. 23이었죠? CL 몇이었어? 아까 내가 중요한 거 했죠? CL 35.5였죠? 이게 더하면 몇이야? 58.5죠? 이게 얘 원자량이에요. 아, 화학식량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자, 연습할게요. 연습. 자, H2 원자량 몇일까? H2 분자량 몇일까? H2 2. 왜? 1 곱하기 2니까. 그치?
NH3 몇일까? 자, N 몇이었어요? 14, 그치? H 몇이었어요? 1 몇 개 있어? CO 일산화탄소 C 몇이었어? 12 O 몇이었어? 16 28 너네가 나오는 게 많이 없어서 나 이만한 게 많이 없네. NO2 이산화질소. 자, N 몇이었어요? 14 이 안 해고 싶어도 외워지지 하도 많이 하니까. O 몇이야? 16이죠. 32 더하기 14 하니까 46인가요? 또 뭐 할까? 일산화질소 NO 14 더하기 16이겠죠? 30 NaCl 했고 HCl 염산. 자, H 몇이야? 1 Cl 몇이야? 12 Cl 이거 HCl이에요. 염산 35점 뭐였죠? 외워야 돼 이거 36.5. 자, 여기 단위 있어 없어? 없어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단위 없어요. 마지막 하나 해볼까? 할 게 뭐 있지? HCN. 자, H 몇이에요? 1 12 C 몇이야? 12 N 몇이야? 14 그래서 26 더하기 1에서 27 이렇게 뭐가 나오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몰에 대한 설명을 가보겠습니다. 47분이니까